오늘은 홍콩의 대표 트레킹 코스 드래곤스백을 다녀온 뒤 스탠리 마켓까지 가볼 예정입니다. 아침 일찍 호텔을 나와 조식을 먹으러 걸어가 봅니다. 홍콩은 이렇게 그냥 걷기만 해도 풍경이 참 좋습니다. 2층 버스와 트램이 지나가는 거리 풍경 덕분인지 도시 자체가 굉장히 이국적으로 느껴집니다. 원래는 상기콘지에서 아침을 먹으려고 했는데 문을 닫아서 급하게 검색 후 충기죽품이라는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자연스럽게 합석을 하고 둘러보니 손님은 거의 다 현지인들입니다. 메뉴판 사진과 영어 설명을 보고 소고기죽, 돼지내장죽, 그리고 죽에 찍어 먹는 튀김빵 유타오를 주문했습니다. 죽은 생각보다 간이 꽤 강했고 혼자 먹기엔 양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유타오는 그냥 튀김빵 느낌이라 죽에 찍어 먹으면 간은 맞지만 솔직히 특별한 맛은 아니었습니다. 현지 분위기를 경험해 보기엔 좋지만 굳이 찾아가서 먹어야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든든히 먹고 나와 우버 택시를 타고 드래곤스백으로 향합니다. 목적지는 드래곤스백 등산로 입구 중 하나인 토테이완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영상에 구글맵 지도에 남겨놓을 테니 나중에 택시 타고 올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배차 간격이 길어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택시를 선택했습니다. 프로모션 할인 적용해서 요금은 224 홍콩 달러가 나왔습니다. 30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살짝 길을 잘못 들면서 조금 당황스러운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뒤에서 등산하며 에피소드를 풀어볼게요. 입구에는 화장실과 안내판, 그리고 먼지를 털 수 있는 에어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드래곤스백은 어디서 시작하느냐에 따라 코스가 다양합니다. 보통 초보자들은 토테이완에서 시작합니다. 이유는 약 20분만 올라가면 바로 멋진 능선뷰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을 때 택시 기사님이 영어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조금만 가능하다고 하니 한국인이냐고 묻고는 번역기를 켰습니다. 번역기에는 40년 동안 홍콩에 살았지만 이런 곳은 처음 와본다 라고 나오더군요. 순간 제가 목적지를 잘못 찍은 건가 걱정이 됐습니다. 기사님은 좁은 도로 옆 벤치와 작은 정류장처럼 보이는 곳에 내려줬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멋진 바다 풍경만 펼쳐져 있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잠깐 뇌정지가 왔습니다. 급하게 구글맵을 켜서 토테이완 등산로 입구 사진과 비교해 봤지만 주위에 비슷한 풍경은 도무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단 도로를 따라 위쪽으로 5분 정도 무작정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때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드디어 토테이완 등산로 입구가 보였습니다. 아까 탔던 택시가 보였고 택시 기사님이 손짓으로 위쪽이라고 웃으며 알려주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렇게 40년 홍콩 거주자도 처음 와본다던 숨겨진 명소 드래곤스백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초입에는 양옆으로 대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져 있고 등산로는 전반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돌이 많은 편이라 등산화는 꼭 준비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1월 중순이었지만 날씨는 거의 봄에서 초여름 느낌이었고 정상 부근은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얇은 바람막이는 챙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나무 구간을 지나면 1에서 2m 높이의 덤불이 양옆으로 이어집니다. 중간중간 덤불 너머로 멋진 해안 풍경이 보이고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둔 포인트도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홍콩은 화려한 도시 이미지가 강하지만 사실 국토의 70에서 80%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드래곤스백은 홍콩 섬 남동쪽 세부 컨트리파크에 위치한 대표적인 능선 트레킹 코스입니다. 특히 세고 피크에서 바라보는 파노라마 해안뷰로 유명하죠. 홍콩 여행 중 도시 관광이 조금 지루해졌다면 혹은 트레킹을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 방문해 보셔도 좋을 코스입니다. 약 15분 정도 가파른 경사를 오르면 정자 같은 쉼터가 나옵니다. 간식을 먹으며 쉬는 사람들을 지나 10분 정도 더 오르면 본격적으로 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오른쪽에 철제 문이 하나 보이는데 그 문을 지나가면 조금 위험해 보이지만 정말 멋진 암석지대 뷰 포인트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여기가 세고 피크인 줄 알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홍콩에서 이런 자연을 만날 수 있다니 정말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시원하게 탁 트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눈이 정화되는 느낌. 이렇게 드래곤스백에서 홍콩의 또 다른 매력을 느껴봅니다.
압도적인 해안 풍경을 한참 담고 사진도 찍고 영상을 남기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왼쪽을 보니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능선 길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 너머에는 또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지 괜히 설레는 순간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아까 철문 너머 풍경 좋은 암석지대는 세고피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세고피크 못지않게 멋진 장소였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철문 쪽으로 내려와 언덕 너머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능선을 따라 오르락내리락 이어지는 길, 양옆 덤불 사이로 해안선이 보였다가 사라졌다가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걷는 내내 계속 감탄이 나오는 코스입니다. 조금 더 높아 보이는 지점으로 올라가 보니 정상석이 하나 보입니다. 이곳이 바로 세고피크, 사방이 탁 트여 있어서 360도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말문이 막힐 정도의 경치.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서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조금 내려오니 출입금지 표지판과 함께 꺾이는 구간이 나오고 그 아래에 이정표가 보입니다. 한쪽은 세고 비치 방향, 다른 한쪽은 토테이완으로 돌아가는 길. 사실 전날부터 계속 많이 걸어서 저와 와이프 둘 다 발에 물집이 잡힌 상태였습니다. 컨디션도 썩 좋지 않았고요. 길게 돌아가는 코스는 무리일 것 같아 원점 회귀를 선택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왔던 길과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완만하고 평평한 구간이 길게 이어졌지만 시야가 막혀 있어 뷰는 거의 없습니다. 약 30분 정도 걷다 보니 처음 멋진 뷰를 감상했던 절벽으로 가는 철문이 보입니다. 철문을 지나쳐 아래로 내려갑니다. 빨리 감기할게요. 이제 다음 목적지는 스탠리 마켓. 스탠리 마켓은 식사를 하고 쉬면서 기념품을 살까 해서 가기로 한 오늘의 두 번째 목적지입니다. 버스를 타려고 했지만 역시 배차 간격이 길어서 결국 다시 우버 택시를 호출했습니다. 그렇게 능선의 여운을 안고 스탠리 마켓으로 이동합니다. 토테이완 시작점에서 스탠리 마켓으로 이동하는 경로는 영상의 구글맵 화면으로 함께 넣어두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택시를 타고 약 15분 정도 이동하니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내려서 조금 걷다 보니 홍콩에서 유명한 에그타르트 맛집 베이크하우스가 보입니다. 일단은 그냥 지나치고 골목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골목을 따라 들어가니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가 나오고 안으로 들어가자 동남아 야시장 같은 분위기의 지붕이 있는 실내 마켓이 펼쳐집니다. 각종 기념품과 소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게를 둘러봤지만 딱히 마음에 드는 건 없어 구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볍게 둘러보거나 소소한 기념품을 사기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마켓을 나와 해안 쪽으로 나오니 분위기가 또 한 번 바뀝니다.
잘 정비된 산책로를 따라 파스텔 톤의 건물들과 유럽 감성의 레스토랑, 카페들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스탠리 베이 구역, 바다를 바라보며 식사를 즐기는 사람들 덕분에 휴양지 같은 여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해안 쪽으로 다가가니 멀리 정자 같은 게 보이고 반짝이는 바다가 보이네요. 해안 가까이에는 검푸른 바다, 색깔의 파도가 작게 일렁입니다. 해수욕장만 있다면 영락없는 휴양지네요. 음식점들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니 스탠리 플라자 스퀘어라는 아담한 광장이 나옵니다. 광장 안에는 수령이 꽤 되어 보이는 나무들이 길게 늘어진 가지를 들이고 있습니다. 유럽 감성의 건물과 묘하게 어울리는 이 나무들 덕분에 분위기가 꽤 인상적입니다. 나무 아래에는 파라솔 테이블이 놓여 있고 주변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해 여유롭게 식사하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저희도 근처 피자집에서 피자를 테이크아웃해 바다 풍경을 보며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스타벅스에 들러 음료를 사고 옆에 보이는 맥도날드도 스쳐 지나갑니다. 스타벅스 내부는 테이블들은 꽉 차 있었고 기다리는 사람들로 붐벼서 음료만 받은 뒤 바로 나왔습니다. 음료를 들고 자리에 앉아 쉬고 있는데 문득 해안 쪽의 정자처럼 보이는 구조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곳은 블레이크 피어 애트 스탠리였습니다. 동양적인 지붕 형태가 인상적이고 부두 끝에서 바라보는 탁 트인 바다 풍경이 정말 시원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뷰 포인트가 아니라 실제로 배가 운항하는 부두라고 합니다. 홍콩의 다른 섬으로 이어지는 노선도 있는 듯하니 동선이 맞는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위의 경치를 감상하면서 부두 안쪽으로 들어가다가 문득 오른쪽을 보니 햇빛에 비친 바다에 반짝이는 물결이 마치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는데 잠시 멍하니 서서 감상했습니다. 부두 아래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어 내려가 보니 파도 소리가 더 가까이 들립니다. 계단을 올라와서 이번에는 왼쪽을 바라보니 스퀘어와 메인 스트리트가 보이고 작은 배들이 줄지어 떠 있습니다. 저 멀리 해안과 이어져 있는 해안 바위 위에 피크닉도 즐기고 낚시도 하며 경치를 즐기는 사람들이 보이네요. 정말 여유로운 풍경입니다. 저 멀리 산이 보여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이폰으로 확대해 보니 조금 전 걸었던 드래곤스백 능선도 보이네요. 아까 해안 바위에 사람이 있던 곳으로 이동해 봅니다. 메인 스트리트를 지나니 데크길이 나오네요. 데크길 초입에 붉은 줄기들이 달린 큰 나무가 있는데 아바타 영화가 생각나는 나무입니다. 신비로운 분위기예요. 해가 지고 있어 바위까지는 가지 않고 조금 둘러본 뒤 택시를 타기 위해 이동해 봅니다. 택시를 탈까 고민하다가 2층 버스를 타고 해질녘 풍경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버스를 선택했습니다. 스탠리 마켓 초입을 벗어나면 택시 승강장과 버스 정류장이 함께 있습니다. 위치는 영상 속 구글맵을 참고해 주세요. 구글맵으로 배차 시간을 확인하고 에코트리 호텔 방향 버스를 탑승합니다. 2층 맨 앞자리에 앉아 구불구불한 해안 도로를 따라 노을 지는 풍경을 감상합니다. 바로 옆이 절벽이라 약간 놀이기구 같은 아찔함도 느껴지고 풍경까지 더해져 꽤 인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는 2층 버스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잠시 풍경을 감상해 보세요.